일단은 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책 제목이 그 판단력 비판이죠. 네, 판단력 비판이에요. 일단 우리 칸트 저작에 전부 다 비판자가 들어가죠. 예, 비판의 뜻이 뭐죠? 한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할 수 있고, 예. 어떤 영역에서 대상이 할 수 있고, 예. 할 수 없는지 그 근거를 지기 위해서 한계를. 예, 전공이 철학이에요? 그 전공 뭐 하세요? 서약 공부. 아, 예, 철학 공부, 예. 예. 예,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능력들에 대한 한계를 규정한다. 예, 이런 의미로 씁니다. 능력들에 대한 한계를 규정한다. 한계 규정. 그러니까 한계를 규정한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서부터 부당한지 예, 그 기준이 설정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판단력의 옳고 그름, 판단력의 정당한 사용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예, 그거를 쓴 책이 판단력 비판입니다. 판단력 비판이에요. 예. 그러면 판단력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판단력이. 그러니까 책을 보실 때 다른 사람들의 책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칸트 책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 들어가야 된다. 개념이 나오면은. 예, 전부 다. 그건 칸트가 다 명시해놓고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혹은 간혹 명시를 안 해놓고 글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지 않고 읽으면은, 그건 10중 8구 엉터리죠. 예, 판단력은 그 정의가 특수를 보편에 포섭시키는 능력, 특수를 보편에 포섭시키는 능력으로 정의가 됩니다. 특수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개별자, 아니면 그냥 현상적인 사물, 예. 현상적인 사물 이런 식의 용어는 이제 학술적으로는 잘 안 쓰는데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개별적 사물, 예. 개별적 사물들, 예, 이런 거 지칭하는 거고, 예, 보편은 일반적으로 이제 개념, 예, 개념에 해당합니다. 개념. 그 다음에 원칙이나 법칙, 예, 이런 것들이 보편에 해당합니다. 보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죠? 예, 칠판지우개죠? 예, 이런 걸 자꾸 물어보면 당황스러워요. 그죠? 예, 뻔한 걸 물어보니까. 예,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칠판지우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의 판단을 내린 거죠? 예, 하나의 판단을 내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뭐죠? 이것도 칠판지우개죠? 예, 이거하고는 똑같이 칠판지우개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판단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지우개죠. 서로 다른 지우개예요. 예, 이렇게 각자 다른 거, 이거를 개별자, 특수라고 지칭합니다. 예, 특수라고 지칭을 하고, 그런 개별자들에 대해서 칠판지우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규정을 내리게 되면은 그 칠판지우개는 이 경우에 개념, 보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개념 중에서 경험적 개념에 해당하죠. 경험적 개념에. 개념은 말이 나온 김에 개념 잠깐 설명을 하죠. 개념은 우리가 무슨 뜻으로 쓰죠? 애가 개념이 없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개념은 다자를 일자로 결합한 것을 얘기합니다. 다자를 일자로 결합한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넓게 쓰게 되면 원래 이제 개념이란 말은 베그리프라고 독일어로 쓰죠. 예? 이거는 이제 베그라이펜이라고 하는 그 동사가 이제 동사의 명사에 해당합니다. 베그라이펜은 이제 움켜쥐다 이런 뜻이에요.
움켜쥐다. 예, 영어로 치면 뭐 그라스프에 해당할, 예, 이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걸 하나로 딱 이렇게 움켜쥐는 거, 예, 움켜쥔 거, 그거를 이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예. 그래서 개념의 가장 일반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 예, 하나로 모아서 얘기하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일상적으로 이제 경험적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볼 책이 이런 책이잖아요. 예, 이 책에 여기서 다양함을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일단 이 책의 모양이 있죠? 예, 모양은 네모나죠? 예, 그 다음에 적당한 두께를 갖고 있고, 색깔은 흰 색깔, 검정 색깔, 빨간색. 예, 색깔도 얼마 없네요. 예, 요 정도가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들, 우리가 글자라고 부르는 형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책이라고 불리우죠. 합쳐져서. 예, 그러니까 지우개도 마찬가지죠. 예, 형태나 모양, 글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로 규정될 때, 예, 그때 지우개라고 불리우죠. 예, 이런 것들이 개념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예를 든 건 경험적 개념을 예를 든 거예요. 경험적 개념을. 예, 개념들이고, 예, 개념들은 칸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지성 개념하고 이성 개념. 그 다른 각도로 구분하는 거는 이제 순수 개념하고 경험 개념. 예. 그러니까 이거 기준하고 다르죠? 이거는 저 개념의 원천과 유래, 유래가 어디 있느냐, 그 개념의 유래가 어디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순수한 개념이냐, 경험적인 개념이냐, 예?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개념을 논하는 거냐, 예. 그거는 이제 지성 개념과 이성 개념으로 구분된다. 예. 순수 개념하고 경험 개념은 그 원천이 경험에 있을 때 경험 개념이라고 그러고, 예, 순수 개념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에 순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성 개념 중에서 순수 지성 개념, 예, 하고 이제 경험적인 지성 개념이 있죠. 경험적인 지성 개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것들이고, 순수 지성 개념을 별칭해서 범주라고 부릅니다. 순수 지성 개념을 별칭해서 범주라고 불러요. 예, 범주. 이성 개념은 이성 이념이라고도 쓰고 그냥 이념이라고도 씁니다. 예. 그러니까 개념의 가장 넓은 의미는 이 지성 개념과 이성 개념 포함을 하고, 예, 이성 개념은 이성 이념 혹은 이념 다 등가어로 씁니다. 등가어로. 예.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다양한 것들, 예, 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그 능력을 갖다가 감성이라고 지칭을 해요. 감성이라고. 그러니까 감성은, 예, 감각적 다양을 수용하는 능력. 예, 이걸 감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외우셔야 돼요. 예? 이거를 안 외우고 다음에 무슨 책을 읽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그런 데를 읽어 나갈 수는 있는데, 예, 별로 이렇게 진짜 도움을 얻으려면은 이거 다 일단 외우고 시작하세요. 예, 외우고. 예, 감성은 감각적 다양을 수용하는 능력이고, 이 감각적 다양을 수용해서 하나의 상, 이미지, 예, 빌트라 그러죠. 빌트, 예, 하나의 상을 형성하는 능력을 요거를 상상력이라고 부릅니다. 예, 상상력. 그래서 상상력이 이게 독일어로 쓰면은 아인 빌둥스크라프트거든요. 예. 여기 빌트가 있죠, 빌트? 예, 그 상을 형성하는 능력, 힘,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수 혹은 다양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감성과 상상력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들, 예?
여러 가지 상들을 얘기를 해요. 예. 감성하고 상상력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칠판 지우개 여기다 갖다 놓고 그냥 편의상 여기다 이게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감각을 수용하는 감성은 여기 이거에 대한 감각이나 이거에 대한 감각이나 이거에 대한 감각이나 이거에 대한 감각이나 그냥 감각으로 무작위로 들어옵니다. 무작위로 받아들이게 돼요. 감성은. 무작위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흰색 글자처럼 보이는 이거하고 이 파란색하고 검은색 띠는 이걸로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죠. 하나로 뭉쳐서.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 있는 초록색하고 여기 있는 초록색하고 여기 있는 이 갈색 브라운색 이 색은 같이 묶여져 가지고 이 전체 칠판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감각이 들어올 때는 실제 이 감각하고 이 감각이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 감각하고 더 먼 이 감각하고 연결시키고 예? 이건 이것대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죠. 예, 이게 상상력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상력은 어떤 기준에서 그럼 그렇게 하느냐? 이제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돼요. 예,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수 내지는 다양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감성의 표상과 상상력의 표상을 동시에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눈에 감각적 이미지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들어오게 되는데, 예, 그걸 놓고 그것이 지우개다. 지우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감성하고, 상상력의 결과물에 대해서 어떠한 지성 개념을 적용시키는, 예, 그런 과정이 판단력의 과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예? 예, 그러니까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넓은 의미로 감성이라고 그냥 쓴다 이거를 넓은 의미로 상상력의 표상까지도 넓은 의미로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쓰냐면은 보다 상위의 능력인 지성이나 이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그런 의미에서 감성이라고 써요.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감성을 지성 혹은 개념과 결합시키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이라고 쓰고 그거를 결합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판단력이라고 씁니다. 판단력이라고. 예, 여기 판단력에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판단력은 규정적 판단력하고 반성적 판단력으로 구분돼요. 규정적 판단력하고 반성적 판단력. 규정적 판단력은 보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그때 특수를 보편에 포섭시키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반성적 판단력은 보편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새로운 보편을 찾아서 특수를 보편에 포섭시키는 그러한 판단력을 반성적 판단력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천천히 해요? 예? 판단력은 규정적 판단력하고 반성적 판단력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규정적 판단력은 보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반성적 판단력은 보편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일단 규정적 판단력의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판단을 내릴 때는 대부분 다 규정적 판단력이에요. 일상적으로 판단을 내릴 때. 우리가 아까 이거를 보고 칠판지우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칠판지우개라고 하는 그 개념, 그 보편이요. 먼저 주어져 있는 거죠. 먼저 주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내리는 판단들의 대부분은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규정적 판단력의 예로 드는 게 저거예요. 의사의 진단. 의사의 진단하고 그 다음에 판사들의 판결 이런 케이스를 많이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가 어떠한 증상들을 얘기를 하죠. 어떤 다양한 증상이 한 가지는 한두 가지는 두드러지겠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콧물도 나고, 열도 나고,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감기다. 아니, 그거는 감기가 아니고, 그건 독감이다. 아니, 그거는 가만히 보니까 독감 같이 보이지만, 에이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이미 그 보편이 주어져 있죠. 보편이 주어져 있고, 그런 보편에 대해서 주어진 특수가 어떤 보편에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주어진 보편에 제대로 특수를 포섭시키게 되면은 옳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잘못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틀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리는 판단은 전부 다 규정적 판단이에요. 반성적 판단은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반성적 판단의 예. 보편이 없는데 보편을 하나 새로 찾아서 주어진 현상, 주어진 다양을 그 보편에 포섭시키는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예. 이거를 그냥 도화지라고 가정을 하고, 도화지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화가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런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빨간 물감으로 격렬하게 이런 걸 그린 다음에 이게 파란 거라고 간주를 하고 파란 걸로 거기에 대충 덧칠을 했어요. 이거 뭘 그린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상상을 해보죠, 우리. 뭘 그린 것 같습니까? 단순한 건데, 빨간색이 상징하는 거하고 파란색이 상징하는 거. 불이 났는데 물로 끈 거다.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하시네요. 조금만 더. 불금은 보통 열정 같은 걸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태양과 바다요? 그것도 가능한. 그럼 소방. 그 다음에 태양과 바다. 저는 냉정에 감추어진 열정. 이런 의미로.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이 여러분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거지만 좌우지간 대단한 거라고 간주를 하고 이런 처음 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할 게 없잖아요. 그죠?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제 원저자가 무죄로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가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든 이렇게 얘기를 하든 이렇게 얘기하든 그 중에서 뭔가 그럴싸한 어떤 것이 그런 개념이 하나 등장하고 그 개념에 이 다양한 특수가 딱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러면은 하나의 훌륭한 판단이 이루어지죠. 이런 케이스를 반성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반성적 판단. 역사적으로는 반성적 판단의 가장 흔한 예를 볼 수 있는 게 그 과학적 발견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새로운 법칙을 발견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가 뉴턴이죠. 뉴턴의 사과. 사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사과가 떨어지는데, 그 사과가 떨어지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중력의 법칙,
예,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법칙, 그 보편을 하나 찾아내서 그 모든 낙하 현상을 글로 포섭을 시키죠. 그거에 준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예, 그런 케이스가 반성적 판단이에요. 반성적 판단. 규정적 판단의 경우에는 보편이 주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주어져 있는 보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넓게 보면은 경험 개념이거나 아니면 순수 개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대개 물론 경험 개념은 교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이나 개념들이 추후에 교정되고 변화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경험 개념이든 순수 개념이든 보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라면 이런 규정적 판단력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한계 규정을 할 이유가 없지요. 예? 규정적 판단력에 대해서는 보편이 주어져 있으니까 규정적 판단력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지금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 비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응?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예? 보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새삼 이 규정적 판단력이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계 규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 경험 개념이 올바로 경험 개념에 대한 어떤 교정 작업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순수 개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비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판단력의 비판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다루는 부분은 순수 이성 비판이죠. 예?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예, 넓은 의미의 이성의 능력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까지가 그른가 거기에서 옳고 그름이 판정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순수 개념에 따라서 그 판단을 내리는 규정적 판단력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시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판단력 비판은 규정적 판단력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예, 규정적 판단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반성적 판단력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새로운 보편을 하나 찾아서 그 보편의 특수를 적용을 시키게 되죠. 예, 결합을 시키게 되니까 이 새로운 보편을 찾는 원리, 그러니까 새로운 보편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리고 이 원리의 사용이 그렇게 우리가 그 주관이 새로 찾아냈잖아요. 새로 찾아낸 거기 때문에 그 새로 찾아낸 그 원리의 타당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 비판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 반성적 판단력의 비판입니다. 반성적 판단력에 대한 비판이에요.